미나상 곤니치와 JLPT 전문 강사 박승길입니다. 자, JLPT 시험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치루어지고 유형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시면 될지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N2의 구성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언어 지식 그리고 독해 청해가 각각 60점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점은 180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180점 만점에 합격점은 그의 절반이죠. 90점이 됩니다. 그래서 과락이라는 게 있는데 어느 한 파트에서 언어 지식이든 독해든 청해든 19점 미만이 나오게 되면 아무리 총점에서 90점, 합격점을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불합격이 되고요. 그래서 이 19점 미만의 과락이 없다는 전제 하에 90점 이상을 득점하시면 일단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 그냥 예를 들어서 30, 30 이렇게만 받으면 딱 합격점은 온다. 그냥 이렇게 일단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은요. 1교시에 언어 지식과 독해를 한꺼번에 같이 봅니다. 그래서 이 두 파트를 한꺼번에 같이 보게 되고요. 시간은 총 105분을 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간 안배를 하실 때는 언어 지식이 보통 원래 54문제가 나오다가 지금 보통 이제 52문제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해에서 이제 21문제가 나오는데요. 문항수로 보면 언어 지식이 2배 이상 훨씬 더 많습니다만 시간 안배는 보통 한 4대 6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 지식에서 한 40분 정도를 사용하시고요. 독해에서 60분, 나머지 이제 5분 정도는 어떤 마킹하시고 그 다음에 점검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해는 보통 N2 같은 경우에 5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아무리 내가 취약한 파트가 있더라도 절대 과락이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최소한 이제 과락은 일단 무조건 막는다라는 일단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자신 있는 파트는 더 많은 득점을 하셔가지고 요 요건을 충족시키셔야 되는데 90점 이상 충족시키셔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좀 나는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시험의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분일수록 어떤 마인드를 가지냐면 그래 시험이 이번 뿐인 거 어디 이런 생각을 하시게 돼요. 그건 뭐냐면 이제 점점 스스로를 이제 본인 스스로 위로하는 거죠. 이제 내가 공부는 덜 돼 있는데 날짜는 다가오고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이럴수록 그래 다음에 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요. 다음에도 또 똑같은 현상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각오로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언어 지식은 문자 어휘하고 문법을 합쳐서 언어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먼저 문자의 파트를 보면요. 총 6개의 유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6개의 유형. 이 중에서 먼저 이제 한자 읽기 그다음 5문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한자 표기. 그죠? 이 문장에서 이 단어는 어떤 한자를 씁니까? 라는 표기가 5문제. 그다음에 어형성 파트가 원래 이 어형성 파트가 5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 지금 3문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1월 1회 시험에서도 3문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3문제로 나올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공지는 없었습니다만은 아마도 이제 3문제로 약간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문맥 규정이 가장 문항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유의 표현, 그죠? 유의어 비슷한 말 찾기가 되겠고요. 마지막에 용법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올바른 문장을 만든 것을 찾으시오라는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문법 보시면요. 자, 문법 형식이라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서 공란 외우기입니다. 어떤 문장에 이렇게 괄호를 이렇게 딱 놔두고 여기에 어떤 문법 형식이 들어가 주면 좋겠습니까? 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12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맥 배열, 순서 조합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뭡니까? 밑줄이 이렇게 4개 있으면 그 중에 어느 한 부분에 이렇게 별표를 딱 쳐놓고 그죠?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면 됩니까? 그래서 뭐 4, 3, 2, 1, 그죠? 뭐 1, 3, 2, 4 이런 식으로 순서를 조합해서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게 몇 번입니까를 물어보는 파트예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문장의 흐름 또는 이제 문장의 문법, 글의 문법 이렇게 부릅니다만 이 또한 보통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한자 읽기 파트가 되겠습니다. 어떤 문장에 한자의 밑줄을 그어 놓고요.
여기서 이 단어는 어떻게 읽습니까? 라는 게 출제가 되는데 이게 5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 2021년 7월 그죠? 2021년도 1회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 2글자로 된 이게 한자가 3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명사죠. 2글자로 된 이 명사 한자가 3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라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이 형용사, 나 형용사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나씩 넣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 외의 품사도 물론 넣을 수 있습니다만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 2글자로 된 주로 음독 명사가요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사가 제일 중요하겠네. 명사를 엄청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많이 넣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명사의 단어 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양 자체가 많기 때문에 많이 출제가 되는 거지. 실제로 뭐 그게 훨씬 더 비중이 있고 더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2글자로 된 음독 명사에 일단 먼저 포커스를 많이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를 푸실 때는 물론 JLPT라는 시험이 그렇게 시간이 촉박한 시험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또 수험생들이 조금 이렇게 시간이 난 부족하다 이런 학생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한자 한자 읽기 파트 이 5문제는 옆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물론 간혹 가다가 있죠. 한자 자체가 읽는 법이 그냥 딱 한 가지면 상관이 없는데 옆에나 어떤 뭐 이렇게 앞뒤로 어떤 단어가 붙었느냐에 따라서 또는 문장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읽는 법이 달라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 분별이라는 한자가 있죠. 이것은 항상 똑같이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훈베츠 이렇게 읽고요. 어떨 때는 분베츠 이렇게 읽습니다. 분베츠는 어떤 분별이라는 것은 어떤 분별력, 철, 지각 이런 느낌이라면 분베츠는 그야말로 구분한다라는 의미의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그러면 어떤 철이나 지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지 아니면 구분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판단하셔서 분베츠인지 분베츠를 읽어야 되는데 이 파트에서는 이런 형식, 그러니까 2가지 이상으로 읽힐 수 있는 단어는 거의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자분만 딱 보시고 정답을 찾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우연이라는 한자가 나왔죠. 그래서 한자 읽기 파트도 그렇고 또 이따가 볼 한자 표기 파트도 그렇습니다만 한자 자체를 우리나라 말로 읽을 수 있으면요. 특히 음독 한자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연이잖아요. 그러면 우라는 단어가 우하고 발음이 비슷하게 나는 게 같은 음독이에요. 그래서 한국어의 우하고 발음이 비슷한 게 있죠. 구가 있고 구가 있습니다. 근데 토 하면 갑자기 너무 생뚱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3번, 4번은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 연자가 여러분 자 천연자원이라든지 그죠? 그럴 때 어떻게 발음하냐면요. 쟁이 아니라 냉으로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이 한자가 그죠? 냉으로 발음 나는 단어는요. 천연 요 단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는 지금 선택지에 뒤에가 다 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죠? 실제 어떤 시험장에서는요. 뒤에를 냉으로 바꿔서 이렇게 얼마든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젠 뭐 이렇게 뭡니까? 그다음에 구냉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요. 헷갈려 하지 마시고 천연 할 때만 냉이더라. 그러면 우연은 당연히 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우연이 또 구쟁이냐 구젠이냐 이걸 길게 발음할까 짧게 발음할까? 그래서 이제 한자를 사실은 이제 일본어 실력을 떠나서 한자를 조금 알면은 일본어 시험 자체에 많이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한자가요 짝우자입니다. 그러니까 짝수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홀수는 홀수 기자죠. 기수를 우리가 이제 홀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우수를요 짝수라 그래요. 짝이죠 짝. 그러면 짝수는 여러분 2, 4, 6, 8이 짝이잖아요. 그래서 구우 이음절로 발음 나고 구 이음절로 발음 나죠. 어떤 게 짝입니까? 구우 이음절이 짝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한자 읽기 한 문제 더 보시겠습니다. 10월, 10월, 그 다음에 하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순. 여기에 히코시대 키마시대 이사를 해왔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 제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시험 문제를 그죠?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 이러한 어떤 약간의 팁이라든지 요령 위주의 어떤 설명이다 보니까 뭐 실제 그죠? 강의처럼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하순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래 하자가요. 음독으로 가면 카로 읽습니다. 대부분이 다 카로 읽는데 예외적인 발음으로 개로 읽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러면 카 아니면 게다. 그러면 케라고 읽히는 거는 일단 아니겠구나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요. 근데 바로 이제 그러면 카와 게가 아닌 그냥 그대로 다 게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게준이냐 게슌이냐 이 문제인데요. 뒤에 있는 이 한자가요. 순자죠. 순자인데 혼자 쓰면 어떻게 읽느냐면요. 슌이라고 읽어요. 슌. 뜻은 뭐냐면 어떤 제철, 그죠? 제철 음식이라 할 때 슌노 모노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하순할 어떤 말 뒤에 붙었을 때 이렇게 하순할 때는 게준이라고 읽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한자는요. 혼자 단독으로 쓰여서 슌, 제철이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 슌 하고요. 여기는 하순, 게준, 그다음에 하순이 있으면 중순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상순, 초순이 있겠죠. 그죠? 그럴 때 다 준이에요. 그래서 이거 외에는 사실은 쓰일 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순자는 무슨 순자냐면 열흘 순자입니다. 이제 10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한 달을 기준으로 상순 또는 뭐 초순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중순, 하순, 열흘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30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자 딱 놓으면 아래 한자 일단 카냐, 게냐 판단하시고요. 그다음에 혼자 쓰이면 슌이라고 읽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중순, 그죠? 그다음에 하순 이렇게 붙어 쓰이면 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답은요? 3분이 맞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표기 파트가 되겠습니다. 어떤 단어에 밑줄을 그어놓고 이 문장에서 이 단어는 어떤 한자를 써야 됩니까 하는 건데, 자, 로미오 야크노 카레노 엔기와 스바라시 카타. 자, 로미오 역 그 사람의 연기는 아주 훌륭했다죠. 그래서 연기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자, 이 파트가 특히나 더 한자를 우리말로 읽을 수 있으면요 아주 유리한 파트입니다. 특히 그죠? 음독 명사의 경우에 더 그렇겠죠. 그래서 원기라고 발음이 나죠. 그죠? 이건 원극입니다. 그래서 연기로 발음이 나고 연극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1번, 2번 이러면 원기, 원극 이런 말 자체가 뭐 이상한 말들이죠. 자, 근데 연기 그다음에 연극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연기일까 연극일까? 근데 잘 모르시겠으면요. 일단 엔기로 발음이 나죠. 그래서 그죠? 그러면 음독은 발음이 비슷하게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연기하면 엔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로미오 역할의 그 사람의 연기를 그죠? 칭찬하는 멘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보시면요. 고노구왕 이 밥은 코이시라고 하죠. 코이시는 이제 잔돌입니다. 자그마한 돌. 이 잔돌이 마지떼루요. 자, 마지루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마지루. 자, 방금 우리가 이렇게 음동 명사 같은 경우에는 한자를 우리말로 읽어보고 이렇게 유추를 해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마지루라는 단어 자체를 이 동사를 가지고 어떤 한자를 씁니까를요. 뭔가 참 생각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밥에 들어가면 안 될 이 돌이 잔돌이 지금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섞이다, 혼합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1번에 한자를 보시면요. 이게 조자입니다. 뭐를 조직하다 할 때. 그다음에 2번에 이 함자죠. 포함하다 할 때 그죠? 먹음을 함자가 되고요. 3번은 뭡니까? 더할 가자죠. 근데 4번이 뭡니까? 이게 혼합할 때 스킬 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합하면 여기에다가 혼합 이렇게 찍어서 콘고 이렇게 발음합니다만 그래서 뭐가 섞였다 할 때 마지루 할 때는요 이 4번의 한자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어형성 파트라 그래서 주로 원래 이 문제가 5문제가 출제되다가 최근에는 한 3문제 정도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부분이 한 글자의 한자를 찾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됩니다. 그죠? 간혹 이제 복합 동사 하는 걸 묻기도 합니다만 자, 고노 지기와 이 지역은 보수 뭐가 찌요이라고 했습니다. 보수는 일단 호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수 뭐가 강하다일까요? 자, 우리말로 읽어보세요. 1번 뭐요? 미, 그죠? 그다음에 2번은 풍, 3번은 색, 4번은 향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수 색이 강하다. 자, 우리 보수색이 짙다, 그죠? 보수의 어떤 성향, 그죠? 보수의 어떤 경향 이런 것을 보수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슈쇼크가 찌요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1번 같으면 미 같으면요 뭡니까? 뭐 인간미, 닌겐미 할 때 이럴 때 쓰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2번에 풍 하면 여러분 어떤 스타일이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이 화자를 적어 놓고요. 보통 와 어떤 뭐뭐가 붙으면 이 화합할 화자가요 일본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식 다다미빵을요 와시츠라 그래요. 그렇죠? 그다음에 일본 음식을요 와쇼쿠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 풍자를 딱 붙이면 와후라고 하겠죠. 와후는 뭐냐면요. 이게
일본 스타일이라는 뜻입니다. 풍자가요. 뭐뭐풍, 우리 유럽풍, 그러니까 유럽 스타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와후 하면 일본풍, 일본 스타일. 그다음에 그럴 때 쓰는 말이고요. 그다음 뭐 향자는 특별히 어떤 말 뒤에 이렇게 붙어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수색이 짙다, 보수의 어떤 성향이 짙다라는 의미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이 문제는 뭐냐면 이제 문맥 규정 파트입니다. 문맥 규정 파트는요. 어떤 역시 공란을 메운다라는 의미에서는 방금 본 어형순과 다르지 않지만 안에 들어갈 단어들은요. 1, 2, 3, 4 선택지를 보시면 동사나 뭐 명사, 그 다음에 이형용사, 나형용사, 뭐 가타카나 할 것 없이 전체적인 품사에 걸쳐서 전반적인 어휘력, 이 학생이 과연 N2 수준의 어휘력을 갖추고 있냐를 물어보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반드시 그죠? 내용을 모르고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읽어봐야 됩니다. 나는 최근에 맥끼리 하면 뚜렷이, 전에는 별로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 최근에 들어서 뚜렷이 기억력, 기억력이 뭐 해버렸다. 근데 1번하고 2번에 이렇게 보니까 한자를 쓰고 있어요. 한자를 쓰고 있죠. 근데 3번과 4번은 이렇게 한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택지에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한자를 쓰고 어떤 경우에 한자를 쓰지 않느냐 하면요. 전부 다 한자를 썼을 때, 한자를 잘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전부 다 한자를 썼을 때 뭔가 이 한자 자체의 뜻만으로 그죠? 정답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될 때는요. 의도적으로 히라가나를 씁니다. 그냥. 그리고 물론 또 N2 수준보다는 조금 높기 때문에 그래서 히라가나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찍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히라가나로 쓰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요. 이탄데라고 읽고요. 이타무 하는 것은요. 아프다죠. 아프다, 아파하다. 또 뭡니까? 음식 같은 것이 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2번은 뭡니까? 찌르. 찌르 막 흩날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죠? 꽃잎이라든지 낙엽이 떨어지다 할 때도 그죠? 오지바가 찌르라고 합니다. 가레루가 뭐냐면 이게 말을 고자죠. 그래서 말라 죽다 할 때 그죠? 가래루라고 합니다. 자, 기억력이 뭐 나무가 말라 죽다 이런 말을 쓰지만 기억력이 말라 버렸다 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토로에루가 뭐냐면 오토로에루가 한자를 이렇게 쓰죠. 그래서 뭐가 약해질 쇠자가 됩니다. 쇠약해지다 할 때. 그래서 기억력이 많이 약해져 버렸다. 그래서 한자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딱 적어주면요. 이걸 답을 4번으로 그냥 찍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물론 그죠. 한자 수준 자체가 N2를 조금 넘어선다 라고 판단할 때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다. 그래서 여러분 1번, 2번 한자를 혹시 여러분들이 아신다. 딱 보고 이거는 뭔가 기억력하고는 관련이 없는 한자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일부러 이렇게 3번, 4번 쪽으로 답을 만들었겠구나 라고 일단 예상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다음 고노 지기대와 이 지역에서는 닥산노 농가가 코메오 많은 농가가요 쌀을 뭐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농가가 쌀을 뭐 하겠습니까? 쌀은 뭐 하는 것이다? 1번 세이사쿠 제작한다. 자, 쌀을 무슨 지금 스튜디오에서 뭘 제작한다 이럴 때 쓰는 말이잖아요. 제작. 그 다음에 세이조는 뭡니까? 뭐를 제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조업할 때. 근데 요새는 뭡니까? 양성이죠. 후진을 양성한다. 양성. 그 다음에 쌀 나왔으니까 뭡니까? 당연히 재배겠죠. 그래서 사이발. 그래서 앞에 말을 잘 보시고요. 그래서 연결될 수 있는 말이 뭘까를 생각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유의어 파트. 비슷한 말 찾기가 되겠습니다. 콘도노 토장과 이번 등산은 카나리 상당히 하도하면 굉장히 아주 고되다는 거예요. 고되다. 힘들다는 거죠. 하드하다는 것은 소프트의 반대. 자, 그러면 1번 다이헨다 힘들다. 이게 정답이겠네요. 그다음에 간단하다. 그다음에 타노시 즐겁다. 아다라시 새롭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뭡니까? 실제 유의어 파트에서는요. 이렇게 가타카나와 그다음에 일본어를 서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파트. 그렇죠? 이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파트에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타카나는 일반적으로 좀 쉽다, 그죠?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타카나긴 하지만 조금은 난해한 그런 좀 외래어도 간혹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본어로 바꿀 때 어떻게 바꿔질지. 그래서 순수 그냥 일본어와 일본어만의 그런 경계가 아니라 그죠? 외래어, 즉 가타카나를 사용한 단어와 일본어와의 어떤 교체 유의어 이것을 물어보기도 하니까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키우니 오나카가 이타쿠나tte 기타노데 갑자기 배가 아파졌기 때문에 카카리츠케의 묘인이 있다. 자, 카카리츠케 하면 자, 카카루라는 게 원래 뜻은 어디에 뭐 걸리다죠.
뭐가 걸리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동사 마스형에 이 츠게가 붙으면요. 무슨 뜻이냐면요. 늘 뭐뭐 하다는 뜻이에요. 항상 뭐뭐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카카리 츠게노 묘잉 하면요. 늘 본인이 가는 병원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배가 아파져서 내가 늘 다니는 병원에 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専門 하면 전문입니다. 전문 병원. 그다음에 치카쿠노 근처 병원. 그다음에 큐지츠모 그죠? 아이데이로 휴일에도 열려 있는 병원. 이츠모 이쿠 내가 늘 항상 가는 병원. 그래서 바꿔 말하면 단골 병원 이런 의미가 카카리츠케노 묘잉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만약에 카카리츠케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푸냐면 밑줄 진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알고 그 단어와 비슷한 말을 찾으세요라는 게 이 파트의 문제인데 그냥 본인이 카카리츠케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 이렇게 하는 거죠. 갑자기 배가 아파졌다. 근데 막 1, 2, 3, 4를 막 넣어봅니다. 이렇게 넣어보다가 또 2번 같은 거 그래서 근처 병원에 갔다. 뭐 이런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말 되니까 2번 답 아니에요? 2번도 말 되잖아요. 말은 되죠. 말은 되는데 지금 질문 자체가 뭡니까? 밑줄 친 단어의 의미하고 제일 근접한 비슷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본인이 밑줄의 단어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는요. 1, 2, 3, 4를 넣어보시고 말이 너무 자연스럽다 이거. 그것은 정답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아시겠죠? 본인이 알고 있으면 바로 정답을 찾으시면 되지만 모르고 찍으실 때는요. 이건 너무 말이 자연스러운데 이거는 뭔가 크게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말은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답일 수 있다는 거죠. 항상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법 파트인데요. 자, 하나의 단어를 딱 줍니다. 이 단어는요. 뭐 동사를 줄 수도 있고 형용사를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죠? 단어들이 다 나올 수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주어진 단어를 가지고 4개의 문장을 만들어 놓고요. 그중에서 올바른 문장 하나만 골라보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틀린 말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이 주어진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내가 모르겠다. 자, 어디에서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N2 수준의 어휘를 그죠? 가져오기는 하는데 어떤 품사가 나올지 어디에서 나올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딱 주어진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러면요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 단어의 뜻을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근데 알면은요 웬만하면 N2 같으면 거의 답이 바로 나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보면 한 문제 정도는 해석을 한국어로 해석해 보니까 이것도 말이 되는 거 저것도 말이 되는 것 같네. 그거는 이제 단어 자체의 어떤 뉘앙스를 물어보는 그런 이제 문제가 간혹 나올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해석이 되면 되는데 해석 자체가 되지 않나 무슨 뜻인지 아예 전혀 모르겠다 이럴 때는 정말 그냥 본인의 느낌으로 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메쿠르가 뭐냐면요 넘기다예요. 이렇게 책장 같은 것을 넘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구라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메구르는 그죠? 뭐뭐를 나니나니오 메구 때 할 때 보면 N2 문형이 그죠? 뭐뭐를 둘러싸고 이런 거 있죠. 근데 메쿠르는요 넘기다인데 넘기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미 벌써 이런 단어를 많이 그죠 접해본 학생들은요 메쿠르 딱 놓으면 앞에 어떤 페이지 뭐 아니면 뭐 책 뭐죠 책장이나 페이지 이런 말들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1, 2, 3, 4를 딱 보고요 로프 메쿠 때 테오 메쿠 때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파라파라또 메쿠 때인데 앞에 뭡니까 자시노 페이지요 파라파라또 메쿠르라고 되어 있죠. 사실 3번이 답이에요. 답이고요. 그다음에 4번은 뭐 지혜죠. 지혜오 메쿠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번은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 로프를 넘겨서 센타쿠모노 세탁물을 호스하면 말리다 건조시키답니다. 말이 안 되죠. 로프를 뭐 이렇게 달아서 이런 말이겠죠. 그다음에 아노코와 저 아이는요. 메노 후지유나 어지이상 하면 눈이 부자유스럽다. 즉 눈이 불편한 그런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겠죠. 잡고 그다음에 에키노 가이당 오리다 역 계단을 내려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정규 수업 시간에는 다 이런 것을 어떤 단어로 바꾸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을 다 합니다만 지금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굳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떤 단어로 그럼 바꾸면 말이 될까요? 이런 걸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도 없는데 그냥 딱 읽어보시고요. 말 안 되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녀는 히마츠부시니 하면요. 시간 때우는 용도로 시간 때우기로 자시노 페이지 하면 잡지 페이지를요 파라파라라는 책장을 넘길 때 나는 소리예요. 그냥 소리가 훌훌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훌훌 넘기고 있었다. 답이고요. 4번에 보시면 그는 난 또까 사교노 고리스오 아게라레나이 모노까 좀 작업의 효율을 아게루 하면 올리다인데 아게라레나이 모노까 좀 올릴 수 없는 걸까 올릴 수 없을까 하고 지혜죠. 지혜를 그다음에 쥐어짜고 있다. 이런 의미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문법 파트입니다. 그죠? 어느 지식이 제가 아까 문자 어휘하고 문법으로 구성됐는데, 자, 문법의 이제 첫 번째 파트는요, 이 공란을 메우는 형태가 12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타노시미니 시테이타 료코다다가 정말 내가 기대했었던 여행이었는데요. 병기노 타메니 병 때문에 캔슬 취소하는 거죠. 근데 1번에 보시면요. 자, 뭐뭐니 지가이네. 그 다음에 2번은 뭡니까? 나니나니 자루오 에나이. 3번에 뭐뭐니 호가 나라나이. 4번에 와케니와 이카나이. 전부 다 뭡니까? N2에서 알아야 되는 문형들이, 문법의 문형들이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번 뭐뭐니 지가이나이 하면 뭐뭐임에 틀림없다죠. 2번 뭡니까? 자루 에나이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자, 동사 부정형에 붙는데 스루의 경우에는 세에 접속하게 됩니다. 다음에 3번은 니 호가 나라나이는요. 역시 또한 뭐뭐임에 틀림없다 내지는 바로 뭐뭐이다 라는 단정 표현이죠. 다음에 왁게 니와 이까나이 하면요. 뭐뭐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자, 지금 기대했었던 여행이었다. 하지만 내가 아파요. 지금 병 때문에 캔슬할 수밖에 없었다로 이어져야 되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앞 문장을 잘 보시고요. 뒤에 어떤 말로 이어지면 될까를 판단하셔서 그 다음에 1, 2, 3, 4에 있는 문형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다 숙지가 되어 있어야 사실은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이제 유형의 문제인데요. 이번에 이제 경어, 여러분 항상 보면 N2 시험에도요. 이런 경어 문제들이 꼭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뭐 사역 수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 항상 요즘 계속 출제가 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N2 수준이니까 N2의 문형들만 나는 암기해서 문법 시험을 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N2 문형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당연히 아셔야 되지만 N2 수준이 아닌 N3, N4 수준이라 하더라도 기초적인 문법도 N2에 출제가 됩니다. 다만 그 자체로 그냥 바로 출제가 된다면 뭐 그거는 N4 시험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근데 그런 기초적인 문법들을요, 이런 N2 수준의 그런 어휘들과 같이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복합 문법으로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경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센슈너 도요비가라 지난주 토요일부터 이 마츠모토 선생님 그 강연이요, 하지마리마시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 강연에는 아이니쿠노 아메 하면 아이니쿠 하면 공교롭게도 이 말이죠. 정말 공교로운 비, 정말 그저 반갑지 않은 비에도 불구하고 니모 가까와라즈입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문형이 들어있네요. 약 니하크메이노 카타 약 200명의 분이니까 즉 200분 하시면 되겠죠. 200분이 뭐뭐 했답니다. 그래서 스타프 이치도 우리 스텝 관계자 일동은 간샤 감격이 되시다. 정말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200분이 오셨겠죠. 그러면 그 200분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의 의미를 담아줘야 됩니다. 근데 1번에 마이리 하면 기본적으로 마이루라는 단어는요. 가다 오다 입구 쿠루의 겸양어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고 내가 어디를 오고 이럴 때 쓰는 말이 마이루예요. 그죠? 뭐 와타시와 한국から마이리마시다 박도 모시마스. 저는 한국에서 온 박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그죠? 뭐 어디에서 온 이럴 때 자기가 어디서 왔다 할 때 마이루를 쓰죠. 지금 200분께서 오셨는데 이번은 뭡니까? 고란니 나루 하는 것은요. 보시다의 뜻입니다. 이것은 미루의 종경어입니다. 지금 보는 것이 아니죠. 오메니 카카루는요. 누구를 만나 뵙다, 찾아뵙다라는 뜻으로 여러분 만나다라는 아우 있죠. 이거에 뭡니까? 겸양어가 되겠습니다. 누군가를 내가 만나 뵙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오이레 쿠다사루라는 거 이게 바로 와주시다예요. 즉 쿠루의 존경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200분이 와주셔서 우리 스텝 1동은 감사 감격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맞겠습니다. 다음 이제 문맥 배열, 즉 순서를 한번 맞춰봐라. 그래서 1, 2, 3, 4 중에요. 이 밑줄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서 별표 자리에 몇 번이 들어갑니까를 물어보는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항상 이제 간혹 가다가 보면 순서는 맞지 않은데 순서는 그죠? 뭐 이렇게 틀렸는데 별표 자리에 들어가는 거는 맞았어요. 그 정답입니까? 물어보면 정답입니다. 어쨌든 그죠? 별표 자리에만 맞추면 정답이긴 한데 가능하면 순서도 맞추는 연습을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 세미나에서는요. 후루이 이해죠. 아주 낡은 집, 오래된 집. 다음 뭐뭐니 쿠라세르 호호니 쓰이때 어떻게 쿠라스 살다의 가능,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기가루니 정말 부담 없이 편하게 그 상가 구다사이 그죠? 참가해 주세요. 자, 다때는 뭐냐면요. 뭐에 강조해요. 뭐뭐도, 뭐뭐라도 이런 뜻입니다. 스테키 하면 아주 멋지다라는 단어 아시죠? 스테키다, 멋지다. 그 다음에 크후죠.
이리저리 궁리하는 겁니다. 연구하고 궁리하는 거. 그다음에 시다이데라는 말이 뭡니까? 뭐뭐 여하에 따라서. 명사 뒤에 뭐뭐 시다이데 하면요. 어떻게 하느냐, 뭐뭐 하기에 따라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래된 집도 오래된 집이라도 이 말이겠죠. 제일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명사 뒤에 뭐뭐 시다이데 하면 뭐뭐에 따라서, 그죠? 이리저리 궁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죠? 조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연구하고 궁리하기에 따라서. 그래서 3번, 4번. 그 다음에 정말 멋지게 2번이 맨 나중에 오죠.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들이 한자인이 마키코마레 딸이 범죄에 마키코마레를 휘말리다죠. 범죄에 휘말리거나. 그 다음에 밑줄이 있고요. 그들은 니혼진자나이까라, 일본인이 아니니까 라며 단지언니 강가에 때왔나 이나이까, 혹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 1번요. 시다 것도 호지르 뭐뭐 한 것을요 보도하다죠. 뉴스에서 어떻게 보도하다, 호지르. 다음 2번엔 뉴스니 세스르, 뉴스를 접하다, 그런 소식을 접하다. 3번은요. 한자인이 하시다리, 하시를 원래 뜻은 달리다죠. 그래서 범죄에 빠지다, 범죄에 빠지거나. 그다음에 타비니는요 주로 동사 기본형에 붙어서, 명사에도 노 타빈이 가능합니다만 주로 동사 기본형의 타빈이 뭐뭐 때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것이, 동사 기본형의 타빈이니까 앞쪽에 동사 기본형이 온다라는 걸 일단 전제로 까시고, 그 다음에 마키 코마레 다리 나니나니 타리 나니나니 타리 스루가 있습니다. 이런 문형이 있죠. 이 스루가 지금 시다로 바뀐 거예요. 뭐 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들이 범죄에 휘말리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범죄에 빠지기도, 3번 한 것을 보도하는, 이 말이겠죠. 보도하는. 그 다음에 뉴스를 접하겠죠. 그런 소식을 접한다. 자, 여기 스루라는 요 동사 기본형의 타빈이를 보죠. 접할 때마다. 그 사람들은 일본인 아니니까 뭐 이러면서, 그죠? 그렇게 나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말이 됩니다. 자,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파트 문제를 푸실 때는요, 1, 2, 3, 4 선택지에서 뭔가 문형이 없나, 일단 그 문형을 찾아내시면요, 지금도 이렇게 타리 스루라는 문형을 이렇게 먼저 잡아주시면 일단 2, 3개 정도가 이렇게 딱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그래 놓고 나머지를 판단하시면 훨씬 수월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어지식 마지막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파트는요, 마치 독해처럼 생겼어요. 독해처럼 생긴 문장들이 쭉 있고요. 그 안에는요, 오로지 이렇게 네모 칸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문제에 가보면요, 선택지 1, 2, 3, 4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선택지 1, 2, 3, 4만 존재를 하고, 그러니까 독해하고는 다른 거죠. 독해라면 문제가 있겠죠. 독해라면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요. 그냥 빈칸을 채워보세요라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잘 판단하셔서 문장 속에서 이런 문법들이 어떻게, 그죠, 호응관계를 이루는지,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시카시, 자, 그러나부터 시작하는데요. 가테이노 나카노 쇼모츠 또いうもの, 가정 안에 어떤 쇼모츠 하면 서적이죠, 책이죠. 이런 서적, 책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상당히 지분 후식이나 시나모노의 요나 기가스루라고 했습니다. 정말 좀 신기한, 이상한 그런 어떤 물건과도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 놓고요, 뭔가를 하나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여기 선택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입보 하면 한편이죠. 도꼬로가 하면요, 그런데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나, 이런 느낌이죠. 약간, 그죠, 역접의 느낌을 가지는 그런데 그러나. 카이 때는 뭡니까? 역으로, 오히려 반대로, 거꾸로, 이런 느낌입니다. 낮의 나라가 뭐예요? 왜냐하면이죠. 자, 그러면 어떤 것을 넣어주면 되느냐의 문제인데, 뒤에 보니까요, 홍와 가테이노 미힌노 히토스테와 아리나가라, 책은 어디까지나 우리 가정의 비품, 그죠? 가정의 비품의 하나이기는 하지만은 객교근의 도구로 결국은 코진이 조그스르 모노데 아류카라다. 이 개인에게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뭐뭐 까라다. 그래서 호응 관계를 잘 보시면요. 자, 뭐뭐라고 넣고요. 뭐뭐이기 때문이다. 그럼 뭡니까?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로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캐치해낼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낮의 나라, 왜냐하면, 그죠?
책이라는 것은 우리 가정의 비품의 하나이긴 하다. 그렇지만 또 결국은 개인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N2의 문법과 그 다음에 문자의 합친 언어 지식이 전체적으로 총 몇 문제가 나오고 각 파트별로, 그죠? 유형은 이제 총 몇 개인데 각 파트별로 몇 문제씩 나오면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독해 파트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독해는요, 총 단문은 뭐냐면 지문 하나에 문제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지문도 5개가 되겠죠. 지문도 5개. 그래서 지문 5개에 총 5문제가 나오고요. 중문은요, 내용이 이제 단문보다는 훨씬 길어집니다. 근데 한 지문당 총 3문제씩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의 지문이 나오니까 9문제가 출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종합 이해라 그래가지고 보통 어떤 A하고 B 이렇게 2개를 이렇게 짧게 이렇게 내놓고요. 그 2가지를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가 보통 2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장문은요, 중문보다 길이가 조금 더 깁니다. 조금 더 길고 문항수는 3문제로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 검색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독해처럼, 그죠? 그냥 물론 독해의 범주 안에 들어있긴 합니다만 그냥 다른 지문들처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잘 읽어보세요, 이것이 아니라 본인이 필요한 정보, 그 내용을 얼마만큼 빨리 캐치해낼 수 있느냐라는 능력을 물어보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 안배는요, 제가 아까 이 1교시에 언어 지식과 독해가 같이 시험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5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언어 지식에 한 40분 정도를 주고 독해에 한 60분 정도를 주시고 나머지 5분을 이제 혹시 잘못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마킹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단문은요 보통 한 10분 정도에 이렇게 끝을 내주셔야 됩니다. 10분 그러면요 한 문제당 2분 30초 정도 나와요. 하나의 지문당. 그래서 한 2, 3분 만에 끝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중문은 하나의 지문당 한 7분 정도. 그죠? 이렇게 보시면요. 그러면 총 3개의 지문, 9문제긴 합니다만 지문은 3개죠. 그러면 한 21분이니까 한 대략 20분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 이해가 있고 장문이 있고 정보 검색이 있는데, 장문은요, 기본 장문 먼저 보겠습니다. 장문은요, 지문이 하나죠. 그래서 지문이 하나니까 10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40분입니다. 그래서 벌써 아직 20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종합이하고 정보 검색은요, 5분만 해도 되는데, 정말 여기서 뭐 시간을 5분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플러스 5분 더, 이렇게 조금 여유롭게 가도 얼마든지 60분 안에는 맞출 수 있는 그런 시간 안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문 문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독해 문제를 푸실 때 항상 문제를 일단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나이오토 아떼이루 모노 에라비나사이라고 되어 있죠. 내용과 맞는 것을 고르셔. 뭔가 문제가 이렇게 다른 거죠. 내용과 일치하느냐, 뭐 필자가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구체적인 뭔가가 딱 있으면 그것을 딱 기억했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냥 내용하고 일치하는 거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죠? 이 문제를 읽은 게 크게 의미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내용을 간략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포스팅 스텝을 모집하는 그런 광고입니다. 그죠? 내용이 뭐냐면 이 담당 지구를 마바테 돌면서 이 포스트 우편함에다가 이 찌라시, 그죠? 광고 전단지를 넣는 거죠. 넣는 일을 합니다. 자, 오토바이 탈 수 있는 분을歓迎 환영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렌탈 대여도 가능하다. 단 환영하겠다 그렇지 무조건 오토바이를 타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도보나 자전거도 오케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하루에 4시간, 그죠? 하루에 4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8일 총 4만 엔부터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우하라이 오케이라는 것은요, 주급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이 W와크는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투잡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근무 시간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죠? 9시부터 21시까지고요. 본인이 그 중에서 스키나 시간,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스키나답게 원하는 만큼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저 아무리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그죠? 주 1일부터 그다음에 며칠이라도 가능하고요.
자, 경험이 없으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미경험자, 미케이켄샤 칸게이라고 돼 있죠. 환영한다. 그 다음에 가솔린다이 시키우 하면 기름값 지급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크 고다이, 오토바이 5대, 그 다음에 자전거 20대를 대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쿠소 카미가타 지유죠. 복장이나 뭐 헤어스타일은 자유고요. 그 다음에 희망자에게는 뭐한다? 유니폼을 지급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대충 기억하시면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자, 유니폼을 입고 일한다? 방금 맞죠? 유니폼은 희망자에게 지급한다니까, 그죠? 유니폼을 입고 일한다. 희망자만 입으면 되니까 답이 아닙니다. 자,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저 기억나십니까? 도보라든지 자전거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얘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시면 신년이 하다라크 고토가 이렇게 심야에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기본적으로 근무 시간은요 9시부터 저녁 9시 이 이내 그죠?가 되기 때문에 심야에는 일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3번에 보시면 하지메테 시고도 스루 히토데모요 처음 일을 하는 사람이어도 가능하다 좋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바로 미경험자 환영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시면 그죠?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냥 이렇게 쭉 지문을 이렇게 서술하듯이 나오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만 지금은 약간 광고문 이런 거였기 때문에요. 거기서 내가 포인트를 찾아내면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문으로 들어갈 건데요. 중문은 지문 하나에 문제가 3개가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지문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이제 문항수도 3개가 되는데 그래서 독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독해를 잘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저도 사실 참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는데 여러분 독해가 읽을 독자죠. 그죠? 읽을 독자. 그 다음에 뭡니까? 해자, 풀 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고 뭡니까? 푸는 거죠. 근데 읽고 뭡니까? 이해하는 겁니다. 그것이 독해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 독해는 정말 아직은 어휘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실력 자체가 N2 수준에 미치지 못해서 많이 부족해서요. 독해 문장 자체가 해석이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학생들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요,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단어도 암기하고 이렇게 레벨을 끌어올리면 되니까. 근데 어휘 실력은 웬만큼 다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독해 지문이 있으면 해석을 잘해요. 해석을 잘하는데 문제를 못 푸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독은 했지만 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 그 학생은 독해를 푼 것이 아니고 뭐 그냥 독을 한 거죠, 독을. 그래서 독해를 하려면 읽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읽고 이해하는 이 부분의 문제는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읽으면 이 글이 어떤 작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글을 썼는지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이 돼야 되는데 그냥 한 줄 한 줄 해석만 하는 거예요. 해석에만 집착을 하면요 절대로 독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N2도 그렇긴 하지만 N1 가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자, 독해 문제 풀 때는요 나무를 보지 마시고요 숲을 보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말은 정말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인데. 자, 그러면 너무 그렇게 단편적인 거 있잖아요. 단편적인 거 한 문장 한 문장을 디테일하게 해석해야 되겠다. 이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좀 더 큰 그림을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이 내용 한 줄 한 줄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에서 이게 어떤 내용을 하고자 말하고자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라라는 취지인데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요. 그렇게 한번 풀어봐라 라고 하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정말 열심히 풀려고 이렇게 머리를 막 이렇게 그죠? 정말 시험지에 빨려갈 듯이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풀다가요. 제가 이런 얘기 하면요. 갑자기 이렇게 거리를 딱 띄면서 이렇게 풀어요. 이게 뭡니까?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 거리를 지금 시험 문제지에서 본인의 얼굴과의 거리를 띄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내용 자체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어릴 때부터 사실 독서를 가까이 하는 학생이 독서를 잘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일본어가 아니고 일본어 수준은요 어휘 수준은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겠죠. 하지만 대충 해석이 됩니다. 대충 해석이 되는데요 문제는 정확하게 맞춰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의 공통점이 거의 그러니까 일본어 책이 아닌 한국어 독서를 많이 했던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보는 글을 보는 눈이 있는 학생들이 잘해요. 근데 이제
그냥 그런 걸 전혀 안 하다가 그냥 일본어 공부만 단어만 열심히 외워가지고 이 독해를 딱 풀리니까 그죠?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단어를 많이 외웠으니까 좀 모르는 단어 웬만큼 막히는 단어 없이 술술 해석이 됩니다. 해석이 되는데 내용이 뭐지 하면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이렇게 단어를 그러면 단어 공부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네. 절대 그건 아니죠. 자, 단어는 열심히 공부해서 기본적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그것을 이해하는 과정은요, 또 사실은 다른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좀 책을 가까이 하시고요. 하다못해 뭐 신문 사설이라든지 이런 이제 짤막짤막 긴 거 너무 읽기가 부담스럽고 하시면요. 짤막짤막 그런 거라도 늘 접해서 글을 읽으면서 아, 이게 어떤 의도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떠한 의도로 썼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늘 자주 가져주시면 독해 문제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독해는요, 다양한 장르, 뭐 소설도 나오고요, 수필도 나오고, 그리고 설명문도 나오고, 어떤 주장 의견문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독해 지문 자체가, 자, 이번 시험에서 N2 독해 지문에 이것이 나올 것입니다. 이 지문을 예측한다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죠. 그 지문 자체를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떠한 지문이 나오더라도 아, 구성되는 문제 유형은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하고 풀면 되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요.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크게 두렵지 않은데 그걸 모르면요. 그냥 내가 이번에 혹시 나올 만한 지문을 좀 찍어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걸 제가 그죠? 제가 그건 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될까를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문의 길이가 이렇게 좀 길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문제가 이렇게 61, 62, 63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자, 먼저 문제를 한번 먼저 보자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밑줄 문제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실제 독해 문제에서요. 밑줄 문제가 나오면 33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33 법칙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 어떤 독해 밑줄이 쫙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밑줄이 가리키는 게 뭐냐? 그죠? 이런 것을 질문을 하게 되면요. 위로 3줄, 아래로 3줄. 이 안에 보통 정답이 들어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요. 그런 밑줄과는 인접해 있지 않은 곳에서 의외로 정답이 나오는 독해도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지만 주로 그죠? 일단은 먼저 요령 위주로, 팁 위주로 접근을 하자면요. 33법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줄 중에서도 이런 지시어 있죠. 꼬레라든지 소레라든지 뭐 고노, 소노 이런 지시어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것은 뭐 33법칙도 33법칙이지만 바로 앞부분에 그러니까 위쪽에 그죠? 답이 있을 확률이 거의 90%예요. 일단 그렇게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자, 독해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칸사이대와 칸사이에서는 이 음식에 짱이라든지 상을 붙이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하지메 때 처음 아메짱, 아메는 이제 어떤 사탕 이런 건데요. 여기다 짱을 붙인 거죠. 그래서 굳이 해서 뭐 사탕짱 이건데요. 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는요. 뭐야 이거 뭔가 고등어 보이나 그죠? 좀 어린애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생각을 했는데 그죠?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어린애 같다. 그죠? 어린애 같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뭔가 카와이라시이나 좀 귀여운데? 라고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먼저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독해 문제를 보시면 처음에 먼저 이 아메짱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작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미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가 총 3문제잖아요. 지금 중문이 3문제면 이렇게 지문이 있으면요. 지문이 있으면 보통 이렇게 한번 나눠봅니다. 나눠보면요. 여기서 첫 번째 문제, 여기서 두 번째 문제, 여기서 세 번째 문제. 이렇게 해결되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그래서 주로 문제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지문의 전개의 순서에 따라서 거의 구성이 되기 때문에 막 이렇게 그죠? 갑자기 제일 위에서 뭐 3번 문제가 해결되고 그다음에 뭐 여기서 그러니까 1번이 해결되고 뭐 2번이 해결 이런 식으로 잘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가는데요. 물론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3번 문제는 주로 뭐예요? 필자가 가장 말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이 글의 어떤 가장 핵심되는 주장을 물을 때는요. 대부분이 뭐냐면 마지막 부분에 그 필자의 주장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 문장의 구성 방식 자체가 여러분 이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뭐 두괄식이라든지 미괄식이라든지 뭐 양괄식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첫머리에 먼저 이렇게 딱 그죠 핵심되는 내용을 막 말해주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보완해 나가는 그런 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죠? 마지막에 딱 이게 최종적으로 어떤 필자의 주장을 담아서 그죠? 결정을 내려주는 그런 형태의 문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필자의 주장이 들어있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아마 양괄식 같은 경우는 처음에도 먼저 핵심된 내용 한번 말해주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세부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험에서 보면 필자의 주장이나 이런 건요. 그래서 가장 말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한 60-70%는 거의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들어가는 경우에서 보통 한 20%, 20%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퍼져 있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제일 난해한 문제죠, 사실은.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여기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아메짱, 그죠? 아메짱 이 말을 그죠? 처음 들었을 때 뭐라고요? 뭔가 이거 고등어뽀이야, 어린애 같다. 이 아메짱이 뭐야, 아메짱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야, 뭐야 이거 가와이라시, 귀여운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문제는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첫 번째 단락에서 일단 첫 번째 문제를 한번 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요 타이밍에서 여러분 문제를 기억하고 들어오셨으니까 이 타이밍에서 이 문제를 풀면 되겠다라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풀지 않고요. 끝까지 그냥 쭉 다 잃어버리고 다시 문제를 가시게 되면요. 이 선택지 1, 2, 3, 4를 보면 본문에 이런 말도 있었던 것 같고 이것도 이런 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이 막 생깁니다. 그것은요. 문제 풀어야 될 때 풀지 않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쫙 다 읽고 그냥 첫 문제 들어가니까 이게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 말도 다 본문 어딘가에 들어있는 것 같고 있는데 지금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타이밍이 어딘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 그죠? 처음엔 좀 뭐야 이거 어린애 같다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귀여운데 괜찮은데 이런 느낌이죠. 자, 근데 1번은요. 어린이 말투다. 아이 말투이지만 귀엽다라고 느끼. 이게 아니고요. 아이 말투이지만 귀엽다라고 느끼는 거. 처음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떻다가 핵심이에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부정적 뭐야 어린애 같이 이런 느낌이었죠. 근데 지금은 고대 이렇게 긍정적.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독해 지문에서 선택지를 만들 때는요. 물론 지문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정답을 만들 때는 지문에 없는 단어지만 그저 흐름상 이런 단어들로 바꾸어서 그래서 분명히 뭔가 고등어뽀이 이런 느낌은 약간 부정적이라는 느낌이었다면 지금 카와이 이런 느낌 괜찮은데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에서 긍정적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걸 캐치할 수 있다면 2번이 답이 됩니다. 3번은요. 지금은요. 그때 벌써 틀렸죠. 어린애 같다는 것은 처음에 그렇게 느꼈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처음에 어땠습니까? 처음에 놀랐다. 지금은 놀랐는데 당연하다가 아니고요. 어린애 같았는데 괜찮은데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모상 뭐죠? 고구마에도 상을 붙이고요. 이렇게 마음에 콩에도 붙이고 그 다음에 가유, 죽이죠. 죽 등등. 이 홋카노 타베모노 다른 음식에도 오 그리고 상을 붙이는데요. 소노호가 그쪽이 더 뭡니까? 야사시크, 좀 더 부드럽게 그렇게 느껴진다. 이것은 누가 그 교토의 궁중에 뇨보하면 궁중의 궁녀들입니다. 궁녀가 음식을요. 자, 궁녀가 어떻게 합니까? 궁중의 궁녀가 음식을 다이세츠니 스루 키모지. 음식을 소중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용을 했던 말이랍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한테도 퍼졌다. 확산이 된 것 같다. 지금은 특히 마루 끝에 카와이 다베모노 둥글고 어떤 귀여운 그런 음식을요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다. 오카유 죽은요 이레모노 그것을 담는 그릇 용기가 마루이가라 둥글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모지수 글자 수가요 많은 그 음식에 상이 거의 사용이 되지 않는 것은 말하기 글자 수도 많은 음식인데 거기다가 오 붙이고 상 붙이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은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그럼 또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오하요상 이렇게 아침 인사에도 상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오메데도 축하하다에도 상을 붙이고요. 이런 아이사스노 고토바 인사말에도 상이 붙어 있다. 자, 손케이시타리 존경을 하거나 키스카타리 키스카우 하면 누구를 배려한다는 뜻이죠.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 또 신불, 신이나 부처님, 그죠? 신불이나 그다음에 스키야 히, 그죠? 달이나 그다음에 해도 텐진상
그 다음에 간론상, 뭐 오희상, 뭐 스키상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뭐 텐진상, 뭐 그죠? 신에다가 상을 붙여놓은 거예요. 간론상 하면 뭡니까? 부처님에다 관세음보살 상에다가 이게 상을 붙인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햇님, 그 다음에 달님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자, 이쪽은 오히려 간도 지방에서는요, 상이 아니라 텐진 사마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상보다는요, 또 존경의 마음을 아라바세로 더 나타낼 수 있는 사마를 쓰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시카시가 나옵니다. 항상 독해 문제를 푸시다가요, 시카시라는 이런 역접의 접속사가 나오게 되면 항상 긴장을 하십시오. 그죠? 왜냐하면 앞에 어떤 일반적인 그런 쭉 내용들을 이야기하다가요, 항상 역접의 접속사 다음에 필자의 생각, 주장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시카시 칸사이진이와 이런 칸사이 사람들한테 존경의 마음이 그러면 부족하다라는, 칸토 쪽에서는 상이 아니라 사마를 붙인다고 하니 그러면 칸사이 쪽 사람들한테는 존경심이 좀 부족하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존경의 마음을 가지면서도, 자, 왜? 그러면 칸사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무슨 상 붙이는 이유가요? 존경의 마음을 가지면서도 사마까지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것은요, 뭔가 시다심이 친숙함을 느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역접의 뭡니까? 접속사 다음에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필자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혹시 이 내용을 토대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나? 자, 도대체 왜 칸사이 사람은 이 신불이나 그 다음에 달이나 해 등의 상을 붙이느냐 라고 했죠.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봤잖아요, 우리. 그죠? 존경심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심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시다심의 친숙함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존경과 동시에 친숙함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라는 2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타이밍들을 찾아서 문제를 푸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칸토대와 칸토에서는요, 도테모 에라 그때죠. 대단히 에라이 하면요, 훌륭하다 이거죠. 엄청 아주 위대하고 훌륭하고 정말 소반이 치카즈게나이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고 느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죠? 왜 사마까지 막 붙이고 하니까 칸토에서는 또 이제 오우마상, 말에다가 상을 붙여서 오우마상이라고 하는데요. 우시상 이렇게 소에다가 상 이렇게는 하지 않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다? 소유자, 그 소유자에 대한 마음이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나니나니 상과 다이세츠니 스루 기모지, 기본적으로 뭡니까? 정말 소중히 여기겠다라는 그런 마음, 기본적으로 존경심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요, 시다시미노 기모지, 친숙한 마음, 이 양쪽을 알아와스 고토바, 그죠? 나타내는 말일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마지막 문제. 내용과 이 아떼 이름으로 일치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단문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중문에서 또는 뭐 장문에서 이렇게, 그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사실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사실은요, 특별히 요령이라고 하기에는요, 요령으로 접근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내용과 일치하는 게 뭐냐를 물었기 때문에 1, 2, 3, 4를 그냥 가지고 내용하고 비교해 보는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요, 그냥 정말 이거는 실력으로 풀어야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한번 보시면 칸사이만큼 칸토 사람은요, 존경의 마음이 강하지 않다. 기억나시는 게 여러분, 오히려 칸토 사람이요, 상이 아니라 사마를 붙이고 막 했잖아요. 근데 칸토 사람은 존경심이 강하지 않다. 좀 틀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번은요, 시젠노 모노, 이 자연의 어떤 물건, 자연의 것에도 무슨 상어 츠케루 고토가 아루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잠시 놔두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궁녀죠. 뇨칸이라는 것은 궁녀의 말이 이게 퍼지고 확산이 되어서 모두가 사용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요, 이 궁녀가 음식을 소중히 하는 마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용을 했던 말인데요, 이게 보통 사람, 일반 사람들한테도 퍼졌다, 여기까지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떤 이유 때문에? 궁녀가 음식을 소중히 여기자라는 마음 때문에 썼던 말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보통 사람한테도 퍼지고 확산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궁녀가 뭡니까? 궁녀의 말이요, 이게 퍼져서 모두가 사용하게 됐다. 이 말이 틀렸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도 널리 퍼졌다라고 하면 되지 모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궁녀들은요, 음식이 마르크데 카와이가라. 음식이 둥글고 귀여우니까 오모모상이라고 불렀다. 그럼 방금 보신 거 기억나십니까? 음식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말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둥글고 귀엽기 때문이 아니고요. 음식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이 말을 썼다는 뜻이니까 얘도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게 그러면 2번밖에 없잖아요. 어떤 자연의 어떤 그런 것들에도 이렇게 무슨 상어 스케르고도 가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자, 그죠? 뭐 햇님이라든지 달님 이런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도 무슨 상을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뭐 남아있는 것은 완벽하게 2번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단문을요, 여러분 이제 푸시다가 또 중문으로 지문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이제 아무래도요, 집중도도 조금 흐트러지고,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그죠, 어느 타이밍에서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이제 조금 정답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살짝 나누어 보시면 그냥 세 문제짜리니까 내가 또 단문 한 3개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조금은 홀가분한 게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문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여기서 실제 N1 같으면 이제 중문은 이제 지문 하나에 문제가 3개고 N1은 그다음에 장문은 문제가 4개씩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장문도 2개가 됩니다. 총 8문제가 나오죠. 근데 N2는 장문이 하나고요. 그러니까 문제 수도 3문제, 그냥 중문하고 문항수도 똑같습니다. 근데 지문의 길이가 조금 더 길어지는 정도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보 검색 파트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정보 검색 파트는 뭐냐면 일단요, 구성 자체가 다릅니다. 먼저 보시면 이렇게 72번 그리고 73번 이렇게 문제가 2문제가 나오는데 문제가 먼저 있죠. 문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문제를 반드시 보시고요. 그 문제에서 그죠? 원하는 조건을 가지고 그 정보를 검색해내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정보 검색에 있는 그 지문 자체를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잘 읽어보세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오가와 상화 조건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오가와 씨는요, 대학생입니다. 그리고 후유 야스미 겨울 방학에 헤이지츠답게 평일만,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런 주말이나 휴일은 안 되고요. 평일만 6시간 6시간을 하다라기다 일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이 오가와 씨가 오보 데기루노와 응모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이냐라고 되어 있죠. 1, 2, 3자를 보시니까 이제 계약사인, 계약사원, 그 다음에 파트사원, 아르바이트, 그 다음에 나시는 그죠? 지원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3가지의 어떤 사원들이 나올 겁니다. 계약직, 그 다음에 파트사원,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근데 아니면 아예 해당 사항이 없는지를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요거 기억하시면서 평일만 6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계약사원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몇 시간입니까? 8시간. 맞죠? 8시간 일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 도니치 토모 키무노 바이. 자, 토요일, 일요일 모두 다 근무를 할 경우에는 시급이 1,300엔이에요. 근데 도니치 이즈레가 키무노 그죠? 바이 지큐가 1,200엔이라고 되어 있죠. 토요일, 일요일 중에 어느 한쪽 근무할 경우입니다. 양쪽 토요일, 일요일 양쪽 다 근무하면 시급 1,300엔 드리고, 토요일, 일요일 중에서 어느 한쪽만 근무를 하실 경우에는 1,200엔을 드린다. 근데 아까 조건이 뭐였습니까? 평일만 일을 하겠다. 그죠? 6시간.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 파트 사원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6시간을 일을 하고 싶은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시간 노동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간 자체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죠.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노동 시간입니까? 2시간에서 8시간까지. 6시간이 이 안에 범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 2일 이상만 근무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되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혹시 근무를 해야 되나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요, 시급이 100엔 더 가산됩니다. 가산사레마스. 그러나 나는 안 하면 그냥 시급 100엔을 가산받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르바이트가 해당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가와시 조건에 맞는 것은 아르바이트가 됩니다.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타다시 조호와 도레까지 올바른 정보는 어느 것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1번 한번 보시면요, 계약 사원은
헤이지스답게 평일만의 근무는 에라베나이. 자, 고를 수가 없다. 선택할 수가 없다. 자, 이 말이 맞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 사원은요, 평일만 일하는 것은 고를 수가 없다. 자, 분명히 여기 선택지가 나와 있죠. 토요일, 일요일 다 근무하면 시급 1,300엔 드리고 토요일, 일요일 한쪽만 근무하시면 1,200엔 드리겠다. 평일만 근무한다라는 내용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번, 그죠? 1번이 맞겠는데? 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요. 계약 사원의 시급은요, 스베테 전부 다 파트보다는 높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약 사원이 시급이 무조건 파트보다 다 높을까요? 자, 시급은요, 보시면 1,300엔을 받을 수도 있고 1,200엔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1,200엔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파트 같은 경우에 기억나십니까? 파트의 시급은요, 기본적으로 얼마입니까? 파트의 시급은 1,100엔이죠. 1,100엔인데 여기에 일요일 근무를 하시면 시급이 100엔이 가산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1,200엔이 나옵니다. 그러면 파트도 1,200엔을 받으니, 그죠? 계약 사원도 1,200엔 받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일한 경우가 발생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계약 사원의 시급은 전부 다 파트보다 높다가 아니고요. 아니, 같은 경우도 있다라고 해야 되니까 이건 틀린 말이네요. 그 다음에 3번에 어느 일도 지치도, 그죠? 실제 그 노동 시간은요,勤務時間, 근무 시간보다 다 짧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휴식 시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느 일 전부 다 지금 계약 사원, 그 다음에 파트 사원, 그 다음에 뭡니까? 아르바이트 할 것 없이 전부 다 실제 노동 시간은 근무 시간보다는 짧다. 즉 휴식 시간이 다 보장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휴식 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요, 이 QK 이치시간, 그죠? 여기 뭡니까? 이 계약 사원의 경우에만 휴식 시간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나머지 파트 사원이라든지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휴식 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노노시고 또 뭐 이 부분이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쟁인 전원이요.勤務時間中와 근무 시간 중에는 또 쭉 계속해서 일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아예 휴식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3번, 4번 어찌 보면 좀 반대되는 내용인데, 그래서 전원이 근무 시간 중에 쭉 계속 일을 해야 된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계약 사원의 경우에서는 휴식 시간 1시간이 보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얘도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자연스럽게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N2 독해에 대해서, 그죠? 전반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총 몇 문제, 그리고 시간 안배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각각 이제 단문과 중문, 그리고 이제 정보 검색 등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N2에 걸맞는 그런 어휘와 문법 실력을 충분히 갖추시고, 그 다음에 독해 지문들을 많이 보셔서, 그죠? 꼭히 이제 이 N2 독해 지문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다양한 독해문들을 많이 보셔서 문장을 보는 눈, 어떤 글을 보시면 항상 필자의 의도가 뭔지, 그죠?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글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해안을 가지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전체적인 N2 독해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청해 파트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청해는요, 이제 1교시에 이제 언어지식 그리고 독해를 같이 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청해를 2교시에 치게 되는데요. 청해의 유형은 총 5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과제 이해라는 파트에서 5문제가 나옵니다. 5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포인트 이해에서 6문제, 그 다음에 개요 이해에서 5문제, 그 다음에 적시 응답 파트에서 11문제 또는 12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래는 이제 12문제로 계속 꾸준하게 출제가 되다가 최근에는 그 11문제로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요즘은 그 11문제가 나온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종합 이해는요. 총 3문제 또는 4문제라고 되는데, 일단 기본 문제가 원래 하나, 둘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3번 문제에서 안에 질문 1, 질문이 이렇게 2개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합쳐서 총 4문제라고 했었는데, 이게 최근에 한두 번 이렇게 놓은 적이 있습니다. 1번 문제 놓으고요. 그냥 2번 문제 없이, 2번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원래 이 3번에 가야 될 이 문제가 2번으로 놓은 거죠. 놓으면서 그냥 여기서 바로 이렇게 2문제를 끼고, 그래서 총 이렇게 합쳐서 3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문제 또는 4문제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이제 유형별로, 그죠? 각 파트별로 총 5개의 유형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과제 이해 파트죠. 자, 과제 이해 파트라는 것은요, 먼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제를 이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간 일, 이 사람은 어제 무엇을 했습니까? 그죠?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과거의 일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 그죠?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을 묻는 문제다. 일단 그런 기본적인 인식을 먼저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총 5문제가 출제된다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 1, 2, 3, 4가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 또 2010년도부터 지금 JLPT가 그죠? 새로 바뀐 JLPT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물론 그죠? 과거의 JLPT는 2009년도까지 치러졌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유형이 2010년도부터 왔는데 처음에 이 몬다이 이지에서요. 선택지 1, 2, 3, 4는 글자가 될 수도 있고 문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실제로 그림 그리고 이런 문자 이게 다양하게 다 같이 나왔었습니다. 몬다이 이지에서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몬다이 이지에서 그림 문제가 거의 뭐 사라지다시피 했었어요. 사라지다시피. 그래서 이제는 그냥 이제 문자로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선택지만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또 이 그림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로 나올 수도 있고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1, 2, 3, 4가 먼저 인쇄되어 있으니까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해 놓으신 다음에 내용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를 먼저 줍니다. 문제를 먼저 주기 때문에요. 문제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내용을 듣는 거하고 문제를 모르는 상황에서 듣는 것은 약간의 천지차입니다. 접근 방식 자체도. 그래서 이미 문제를 알고 그 다음에 내용을 듣고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문제를 불러줍니다. 1, 2, 3, 4는 이미 확인을 해놓은 상황에서 다 듣는 상황에서 답을 체킹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실까요? 問題1。問題1では、まず質問を聞いてください。それから話を聞いて、問題用紙の1から4の中から最も良いものを一つ選んでください。1番、女の人と男の人が料理しています。男の人は次に何を入れますか？ダメ。今砂糖を入れたばかりだから、まだお酢は入れないで。調味料はさしすせその順番に入れないと味が十分つかないのよ。さしすせそですか？さは砂糖、しは塩、すは酢。せは何ですか？醤油よ。醤油がせって変ですよ。昔はせお湯って書いていたから。そうなんですか？せは醤油ですね。次はそか。そがつく調味料ってありましたか？そは味噌よ。わかりました。ではこれを入れますね。どのぐらい入れますか？小さじ2杯お願い。はい。男の人は次に何を入れますか？ 자, 그러면 방금 들은 내용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온나노 히토도 오토코노 히토가 료리 시테마스. 자, 여자와 남자가요 요리를 하고 있죠. 근데 남자는 쯔기니 나니오 이레마스까? 이 다음에 무엇을 넣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여자가 얘기합니다. 다음에 안 돼. 이마 사도 설탕을 이랬다 바까리 닦아라. 자,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만약에 놓쳐버리면요 문제 자체를 풀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을 지금 막 넣었기 때문에 아직은 식초죠. 식초는 넣지 마라. 이 조미료는요 사시 스세소 지음반 순서대로 이레나이트 넣지 않으면 아지가 지우분 스카나이노요. 이 아지가 스크 하면요 이제 간이 배는 건데 그죠? 그래서 간이 충분히 배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사시 스세소 말인가요? 사는 이제 사도 설탕이라는 거 알겠다. 그 다음에 시는 시오, 소금이구나. 그 다음에
스와 스, 그죠? 뭐 스는 식초겠고 새는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쇼유요? 간장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쇼유가 이제 시로 시작했는데 그죠? 세때 헨데스네 헨데스요라고 했죠. 그죠? 이상하다. 무가시와 옛날에는요. 이 쇼유를 새우유 때 카이 때 있다가라 새우유라고 썼었기 때문에 그래서 간장이 새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새와 쇼유 데스네. 그러면 이제 새는 간장이네요. 즈기와 소가. 근데 소가 츠쿠. 소가 붙는 조미료 있습니까? 있었나요? 그런 게? 라고 하니까 소와 미소요 라고 했죠. 소는 된장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남자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넣겠네요. 자, 어느 정도 넣을까요? 라고 했죠. 코사지 니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오사지 하면 이제 그죠? 뭐 큰 숟가락, 큰 술, 그죠? 니하이 이제 큰 두 숟가락 이렇게 되는데 코사지니까 그죠? 작은 두 술이죠. 그 다음에 오네가이 부탁, 그죠? 하이 예라고 했습니다. 자, 질문이 뭡니까? 질문이 남자는 다음에 무엇을 넣습니까? 라고 했잖아요. 제가 제일 앞부분을 만약에 놓쳐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냥 한참 막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이걸 넣네요 라고 했는데 그죠? 지금 뭐 계속 순서 사시스에서 순서는 늘었는데 지금 어떤 순서 어떤 타이밍이었습니까? 설탕을 이제 막 넣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거를 기억하셔야지 설탕 다음에 사 다음에 오는 것이 시니까 시로 시작하는 말 시요 소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과제 이해는 뭐다? 기본적으로 남자 여자의 대화문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일을 묻지 않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남자가 해야 할 일인지 여자가 해야 할 일인지 그죠? 만약 해야 할 일이 두 가지 이상이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을 묻는지 아니면 뭐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을 묻는지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이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에는요. 과제 이해는 앞으로 일어날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묻는 거였다면 포인트는 말 그대로 포인트를 이해하는 건데 이건 주로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육하 원칙으로 많이 물어요. 그 중에서도요. 왜를 많이 묻습니다. 왜, 어째서, 이유를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로 들어 놓은 예문도요. 보시면 1, 2, 3, 4가 전부 뭡니까? 뭐뭐 까라로 끝이 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흔히 육하 원칙의 기준에서 그런 내용들을 주로 묻는데 육하 원칙 중에서도 왜, 어째서라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 2, 3, 4 이 선택지가요, 다른 뭔다 있지보다요, 조금 더 길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막 이렇게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앞서서 그죠? 1번 문제 하고 있을 때 2번, 3번 막 읽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조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문제 선택지를 읽을 시간을 별도로 주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줄 때 그죠? 여러분들이 차분히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요 문제 먼저 줍니다. 그 다음에 1, 2, 3, 4를 읽어 놓은 상황에서 내용을 듣고 다시 한번 문제를 상기시켜 주는 형태는 동일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問題2問題2ではまず質問を聞いてください。その後、問題用紙の選択肢を読んでください。読む時間があります。それから話を聞いて、問題用紙の1から4の中から最も良いものを一つ選んでください。3番女の人と男の人が話しています。女の人はどうしてこのレストランに来たかったのですか？ねえ、そのレストラン、ずいぶん不便なところにあるね。お客いるのかな？僕たちだけかもよ。いえいえ、とっても人気があるから行列しているかも。そんなに？小麦粉の代わりにお米の粉を使っていて、小麦アレルギーの人もピザやパスタが食べられるから。瞳はアレルギーないでしょ？ええ、
でも、メイが小麦アレルギーで、外でピザやパスタが食べられないから、食べてみてよかったら連れてきたいのよ。それに、小麦だけじゃなくて、体にいい材料が使われているし。いくら健康にいいからといっても、まずいのは嫌だよ。大丈夫。とっても美味しいって評判よ。女の人はどうしてこのレストランに来たかったのですか？ 자, 내용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선택지 1, 2, 3, 4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요. 코무기 아래루기가 아루까라. 코무기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무기는 볼이죠, 볼이. 근데 이제 코가 붙으면 이제 작은 볼이, 즉 밀이 됩니다. 그래서 밀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이고요. 이번에 이제 맛있다라고 효반다가라 평판이니까, 즉 평판이 자자하다. 3번은 이제 몸에 좋은 재료가 사용이 되고 있다. 4번은 이제 메인은 조카죠. 이 조카를 위해서 내가 확인을 하고 싶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이 뭡니까? 여자 남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여자는 도시대, 그죠? 왜라고 나오죠. 이유를 묻습니다. 왜 이 레스토랑에 키타카타노 데스까? 오고 싶었던 것입니까? 여자가 이 레스토랑에 오고 싶었던 이유. 남자가 먼저 그 레스토랑 상당히 불편한 곳에 있네. 오캬크 이르노가나? 손님이 와인 있을까? 보코타치 다케까 뭐요? 그러니까 우리들 뿐일지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에 아니다 하실 때 더 때모 하면요. 이제 강조할 때 이렇게 초금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엄청 인기가 있으니까 교레츠 시테루가 뭐 줄이 서 있을지도 모른다. 예? 놀라면서 그죠? 손난이 그렇게나? 그러니까 자, 코무기 코 하면 밀가루죠. 밀가루 카바리 대신에 이 뭡니까? 오코메노 코나 밀가루 대신에 쌀가루를 써서 이 코무기 알레르기, 그죠? 이 밀 뭡니까? 알레르기 있는 사람도 피자나 파스타를 먹을 수가 있으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밀가루 대신에 쌀가루를 사용한 그런 집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남자가 좀 의아한 듯이 히토미는 여기서 여자의 이름인가 봐요. 히토미는 알레르기 나이 되죠? 알레르기 없잖아 라고 했죠. 그러니까 네. 자, 본인은 없답니다. 본인은 없어요. 근데 하지만 누가 있어요? 메이가, 조카가 이 밀 알레르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피자나 파스타가 타베라레나이까라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먹어보고 좋으면 확인을 해보고 직접 내가 한번 먹어보고 좋으면 그 조카를 쓰레테키타에 데리고 오고 싶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레스토랑에 오고 싶었던 이유가 되겠네요. 그죠? 근데 이제 소레니 하면 게다가 하면 그것은 이제 부차적인 다른 추가적인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요. 일단 밀, 그죠? 알레르기. 요거 때문에 지금 확인을 하러 온 거고요. 게다가 이제 코무기 다케잖아. 그때 이 밀뿐만 아니고요. 가라다니 이 자이로 몸에 좋은 재료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했습니다. 근데 몸에 좋은 재료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오고 싶었던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밀, 그 다음에 뭡니까? 쌀, 밀가루냐 쌀가루냐 요거에 대한 그 알레르기 확인 때문에 왔던 겁니다. 누구? 조카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남자가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해도 맛없는 것은 싫다. 그죠? 건강에 뭐 좋은 재료, 뭐 건강에 다 좋으면 뭐하냐. 맛이 없는 걸. 근데 괜찮다. 엄청 맛있다고 효바인요. 평판이다. 즉 평판이 좋다. 평판이 자자하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여자는 왜 이 레스토랑에 오고 싶었습니까? 자, 코무기 알레르기가 아루까라. 이렇게 밀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본인은 알레르기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맛있다라고 평판이라는 얘기는요. 남자가 마지막에 근데 몸에 좋고 뭐 다 좋은데 맛없으면 싫은데 하니까 그죠? 맛있다라고 평판이 났다라는 얘기지. 그것이 이 가게에 오고 싶었던 이유는 아니죠. 그 다음에 몸에 좋은 재료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추가적으로 그죠? 소레니 게다가 하면서 그죠? 부차적인 이유였고요. 가장 오고 싶었던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이유는 이 조카 때문에 조카가 지금 이 알레르기가 있는데 그래서 혹시 쌀가루를 사용한 것은 괜찮은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죠? 보면 선택지들을 보면요. 본문에 언급되었던 내용들 이 그죠 주로 많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언급된 내용들 중에서 질문에 해당하는 답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개요이의 파트가 됩니다. 자, 이 개요이의 파트는
아무것도 인쇄된 것이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인쇄된 것이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질문을 먼저 불러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뭐 남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뭐 여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이런 상황 설정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모르는 상황에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메모는 필수겠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메모를 하시면서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 듣고 내용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질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 2, 3, 4 선택지도 다 그러니까 들려줍니다. 그래서 오로지 듣고서만 풀어야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그러니까 질문을 먼저 불러주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상황에서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조금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몬다이 상을요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렇긴 해도 이게 개요 이해거든요. 그래서 개요 이해라는 것은 뭐냐면 디테일한 세부적인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이 뭐 나오는데 거기에서 뭐 어제 뭐 이렇게 엄마와 뭐 쇼핑을 가서 뭐 얼마치 장을 보고 막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면 그 뭐 얼마치 샀을까 뭐 이런 걸 디테일한 그런 것을 묻지 않습니다. 그냥 전체적인 흐름, 이 지금 어떤 내용인지 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묻는 파트가 이 개요 이해라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을 먼저 이해하시고 큰 흐름을 잡으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問題3。問題3では、問題用紙に何も印刷されていません。この問題は全体としてどんな内容かを聞く問題です。話の前に質問はありません。まず話を聞いてください。それから質問と選択肢を聞いて、1から4の中から最も良いものを一つ選んでください。1番、女の人と男の人が話しています。遅かったね。お隣のご主人に会ってちょっと立ち話してた。中村さんって面白い人でしょ？うん、校長先生なのにずいぶん気さくな人だった。そうなのよ。よくこの辺を散歩していて、いろいろな人と話しているの。向こうから話しかけてきてくれて、つい話が弾んじゃって。そうでしょう？それにとっても謙虚なのよ。僕もそう思ったよ。やっぱり実るほど頭を垂れる稲穂かなって本当だね。あなたも見習った方がいいよ。うん、そうして悪いことはないからな。2人は隣の人についてどう思っていますか？ 1、頭を上げない人。2、頭が下がる人。3、頭が上がらない人。4、頭が低い人。 자, 방금 들은 내용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여자와 남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설정만 들어가죠, 그죠? 질문이 먼저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몬다이상 개요 이해 파트는요, 주로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쭉 이렇게 뭔가 설명문처럼 쭉 혼자서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들어있다. 다른 이제 몬다이 이치, 몬다이 니는 주로 회화문으로 많이 구성이 되는데요. 물론 몬다이상에서도 회화문도 나옵니다만 주로 이제 혼자서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들어 출제가 됩니다. 자, 여자가 먼저 이야기하죠. 오소카타네, 늦었네. 그러니까 오토나리노 고슈진니 아떼. 자, 옆집 뭡니까? 누구? 남편을 만나서 저또 잠깐 다치바나시 스루 하면요.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잠깐 이렇게 서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니까 자, 그분이 이제 나가무라 상인가 봐요. 그래서 나가무라 산 때 오모시로이 히토 되쇼. 나가무라 씨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지요. 하니까 고조 센세이 나노니 교장 선생님인데도요, 막 굉장히 막 너무 이렇게 막 근엄하고 무게감 있고 이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지분 상당히 좀 기사거나 히도 좀 싹싹한 사람이다라는 게 아주 뭔가 좀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사교적이고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죠. 싹싹한 사람이었다. 소나누요. 그래, 맞아. 그죠? 요크 고노행어 산보 시대이 때 자주 이 근처를 산책하고 있다가 이로이로나 히도도 하나 시대는 여러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무거워가라.
즉 반대편은 누굽니까? 여기서 쪽 그 교장 선생님 나가무라 상에서 먼저 내게 하나씩 카게테 기대 그랬대 말을 걸어와 주어서 쯔이 하나시가 하즌자때 쯔이 하는 게 나도 몰래 그만 있는 거죠. 나도 몰래 그만 이야기가 하즈무 하는 것은 뭡니까? 하즈무는 원래 뜻은요 튀다죠. 탄력이 있다. 이야기가 탄력이 붙어버렸다는 이야기가 너무 갑자기 막 흥겨워져 가지고 좀 길어졌다는 겁니다. 소우 되죠. 그렇죠. 소레니 도때모 게다가 도때모 대단히 뭡니까? 켄교 겸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겸손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보쿠모 소우 못다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야빠리 미노르 호도 아타마오 타레르 이나호까나라고 했습니다. 자, 미노루 하면 어떤 결실을 맺다죠. 결실을 맺을수록 머리를 숙이는 이나호 벼 이삭일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게 혼또단의 정말인가봐라는 얘기죠. 아나타 뭐 미나라타 호가요. 당신도 좀 미나라고 본받다죠. 본받는 편이 좋겠어라고 하니까. 소시대 와르이 고토와 나이가라나 뭐 그렇게 해서 그죠? 뭐 교장 선생님인데 정말 사람이 참 어떤 다정하고 어떤 싹싹하고 사교적인 그런 성격에다가 그다음에 겸손함까지 아주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니 그죠? 그런 분 닮아서 나쁠 게 전혀 없죠. 그렇게 해서 뭐 나쁠 것은 없으니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래 놓고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두 사람은 이 옆집 사람 그죠? 에 대해서 도 오모테이마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정말 교장 선생님인데 아주 정말 사람이 참 삭삭한 그런 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정말 겸허한, 그죠? 겸손함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번요, 그냥 아타마오 아게나이도 머리를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죠?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필기를 하려면 칠판을 좀 보고 써야 되는데 전혀 머리를 들지 않는 사람, 이런 느낌이죠. 2번은요, 아타마가 사가루이도. 자, 머리가 뭐 이렇게 숙여지는 사람, 이런 뜻이고요. 3번 뭡니까? 아타마가 아가라나이도 머리를 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이 나보다는 훨씬 더 강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한테 맞설 수 없어. 이런 느낌으로 죠. 아, 저 사람한테는 머리를 들 수 없는 사람이야. 즉 내가 대항할 수 없는 사람. 이런 느낌입니다. 아타마가 히끄이라는 게 머리가 낮다라는 게 이 말이 바로 겸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내용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아타마가 히끄이라는 말이 이게 겸손하다라는 관용구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몬다이 용으로 가시면요. 즉시 응답 파트가 나옵니다. 이 즉시 응답 파트는 어떤 긴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긴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의 질문처럼 그냥 딱 짧게 그냥 하나 딱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자, 선택지는 3개밖에 없습니다. 보통 다른 지문들은 전부 다 사지선다형입니다만, 그죠? 이 파트만, 그죠? 3개 중에 하나 고르는 형태. 그리고 긴 내용을 듣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의 질문에 옳은 대답을 고르는 형태. 그래서 문제가 빨리빨리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최근에 이제 11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이 기출 문제를 보면요, 여러분 N2의 그 문법 문형들이 있죠. 문법 문형. 거기가 이 청해 파트 중에서도 몬다이용 여기에 국한해서 5개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문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단순히 문법은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법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문법을 공부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휘, 그다음에 독해, 심지어 청해까지. 청해의 어느 한 파트에서요, 문법 문형이 5개 이상이 들어간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응답이기 때문에 순발력을 물어보는 파트예요. 얼른 지나갑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보면 뭔가 하나 긴가 민가 좀 그죠? 야, 이게 맞나 아닌가? 이렇게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이 뭔가 2번일까 3번일까 고민되면 막 결정을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계속 망설이고 있는데 그때 이미요, 문제는 2번, 3번 막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2번과 3번 중에 고민이 되더라도요, 어느 한쪽으로 결정을 하시고 넘어가십시오. 이거 나중에 결정할까 하고 남겨두며 2번인지 3번인지 헷갈리는데 남겨두고 나중에 하자. 그러면서 2번을 다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듣고 3번, 4번 계속 다 들으면 들을수록 1번 문제의 기억은 더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냥 고민되더라도 그때 그냥 바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인쇄된 것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1번부터 예를 들어 11번까지 나온다면 미리 이렇게 번호를 쭉 적으세요.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1, 2, 3 이렇게 1, 2, 3 선택지가 3개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이 파트를 청해를 정말 예를 들어서 잘 못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청해가 정말 너무 안 들린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일본어에 그죠? 이 일본어 음성 자체에 귀를 노출시키는 그런 시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청해가 약합니다. 약한데 그런데다가 이 몬다 유형은 특히나 가장 단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아예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죠? 조금 고민해볼까 생각해볼까 하면 그냥 문제 다 지나가 버리고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의 경우에는 보통 11문제, 12문제가 출제가 되면요. 정말 막 두세 문제 이렇게밖에 안 맞는 거죠. 그게 확률적인 점수밖에 나오질 않았었어요. 근데요, 이 각 문제마다 1, 2, 3, 1, 2, 3 이렇게 적어 놓고요. 1번 문제 1번을 들어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네. 근데 2번을 들어보니까 야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못. 근데 3번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맞네. 정답이 3번이었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긴가민가하네. 3번이 긴가민가합니다. 그러면 그 긴가민가 3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긴가민가 했던 그 2번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1, 2, 3, 1, 2, 3 적어 놓고요. X,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치면서 또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니까요. 이건 뭔가 거짓말같이 한 8개 정도 맞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방식만 바꿨을 뿐인데 그렇게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런 형태로 여러분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問題4。問題4では、問題用紙に何も印刷されていません。まず文を聞いてください。それからそれに対する返事を聞いて、1から3の中から最も良いものを一つ選んでください。3番コロナのせいで今日は一人として働ける人がいないんですよ。1仕方がないから工場を止めましょう。2仕方がないから働いてもらいましょう。3仕方がないから働いているんですよ。 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금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 코로나노 세이데 코로나 탓에 교와 히토리 또시테 하다라케르 히토가 이나인데스요 라고 했죠.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게 문제입니다. 이 또시대라는 말이죠. 또시대가 이제 N2 문형입니다. 문형인데 원래 뜻은 뭡니까? 뭐뭐로서라는 자격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러면 그렇게만 사실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그대로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기본적인 뜻으로 코로나 탓에 오늘은 한 사람으로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뭐뭐 나이 이렇게 부정을 동반할 때는요. 강조 용법으로서요. 단 한 명도 히토리 또시다면요. 단 한 명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알고 있어서 사실은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간 조금은 그죠? 일반적이지 않은 조금은 난해할 수도 있겠다 또는 그죠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한 표현들을 딱 집어넣음으로 해서 문제 자체를요 조금 아예 전체적으로 풀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는 그런 전략들도 가끔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아셔야 되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 한 명도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근거해서 그럼 어떤 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시카다 나이까라 한 명도 일할 사람이 없으니 어쩔 수 없으니까 공장을 일단 도매마시오 세웁시다가 답이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보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하타라이테 모라이마시오. 자, 테 모라오는 뭐뭐 해봤다죠. 상대방한테 내가 뭘 해받읍시다 라는 뜻이니까 일을 해받읍시다. 즉 일을 하게 합시다. 상대방 보고 일 시킵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지금 일할 사람이 없다는데요. 3번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일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네. 공장 잠시 멈추는 수밖에 라는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표현 있죠. 또 시대라는 표현. 그것도 또 일반적이지 않은 뜻으로 그죠? 사용된 표현을 딱 집어넣어서 문제 자체를 조금 난해하게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들어보실까요? 5番忙しくて食事どころではないよ。1でも食べないと体に悪いよ。2そんなに食べたら体に悪いよ。3食事するところがないの？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문제 여자가 이소가시크 때 바빠서 쇼쿠지 도코로 데와 나요. 자, 여기도 보시면 그죠? 도코로 데와 나이. 뜻이 뭡니까? 뭐말 처지가 아니다. 뭐말 상황이 아니다. 뭐말 입장이 아니다라는 역시 엔투 문형이죠. 그래서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식사할 상황이 아니야. 밥 먹을 시간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도코로 데와 나이라는 말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근데 1번 대모 하지만 먹지 않으면 가라다니 와루요. 좀 몸에 나쁘다. 저 건강에 나쁘다. 안 먹으면 안 되지라는 얘기죠. 1번이 답이네요. 근데 2번은요. 지금 밥 먹을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먹으면 그죠? 가라다니 와루이. 건강에 나쁘다. 좀 너무 많이 먹으면 이런 뉘앙스죠. 3번은 뭡니까? 쇼쿠지 스르 도코로가 나이노. 식사할 곳이 없어? 장소가 없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알 수 있죠. 그죠? 아, 땡땡을 찍은 도코로 대와 나이 뭐말 처지가 아니다. 근데 여기서는 땡땡이 없죠. 이거는 그냥 곳, 장소라는 그냥 명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사할 장소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제 음성으로 들으면 거의 비슷하게 같이 들립니다. 그러면 이제 정답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은요. 뭔가 질문에서 뭐뭐 도꼬로 이런 말이 들렸으니까 그다음에 선택지에서 도꼬로 이런 말이 들어가 있네. 그럼 그게 또 답인 줄 알고 이렇게 많이 찍습니다.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한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혹시 뭡니까 질문에서 나왔던 그런 단어나 표현이 그대로 그죠? 혹시 선택지에 녹아 있다면 아 이것은 오답일 확률이 높다. 그죠? 유도하는 좀 문제겠구나라고 생각을 일단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맞겠습니다. 다음 문제. 10番プロジェクトがうまく進まなくて頭が痛いよ。1、熱があるんですか？ 2、いい考えがあるといいんですが。3、じゃあ薬を飲みますか？ 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로젝트가 우마쿠 스스마나쿠테 아타마가 이타요라고 했죠. 자, 프로젝트가 우마쿠 스스무 하면 뭔가 잘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마쿠 스스마나쿠테 잘 진행이 되지 않아서 머리 아프다. 정말 골치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츠가 아룬데스가 자, 열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3번 또 뭐예요? 자, 그러면 구스리오 노미마스까? 약을 먹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뭡니까? 아타마가 이따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는 정말 두통약이 필요한 그런 머리가 아파서 아픈 것이 아니고 이유가 앞부분에 있죠. 프로젝트가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어서 골치 아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강가에가 아르토인 데서 좋은 생각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2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내용은요 사실 들어도 뭐 기억이 어디로 가고 없고 아타마가 있다 여기에만 다 포커스가 맞춰지면요 답은 1번인가 3번인가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사람의 기억은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렇게 앞부분에 나왔던 말보다 끝부분에 나온 게 뭔가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보면 정말 뭐 어떤 가요 프로그램을 하나 본다 하더라도 정말 실력이 있고 유명한 가수가 제일 마지막에 등장한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임팩트를 주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정말 아기들 있죠. 갓난 아기들 뭐 이제 엄마 아빠 정도 말 배우는 그런 아기들 이제 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물으면요. 아빠가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물으면 엄마가 좋다고 얘기해요. 그럼 뭡니까? 앞부분에 했던 말이요. 그냥 기억이 사라집니다. 사라지면서 그냥 마지막에 들었던 말이 임팩트가 나면서 그냥 그걸로 그냥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뭐 그게 조금 비약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프로젝트가 뭡니까? 잘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 지금. 그래서 지금 골치 아프다, 머리 아프다 이 말인데 머리 아프다에만 포커스가 맞춰지면 엉뚱한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죠? 길지 않습니다. 그죠? 앞부분에 무엇 때문에 머리가 아픈지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 문다이고죠.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파트에 비해서 조금 문제 내용 자체가 제일 깁니다. 제일 길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총 한 문제, 두 문제, 맨 마지막에 세 번째 문제는 내용은 하나를 듣지만 그 안에 시즈몬 1, 시즈몬 2 이렇게 질문이 2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토탈 합쳐서 4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요, 지금까지. 근데 최근에 요 문제가 사라지고 이제 1번에서 이 3번 문제가 그냥 2번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두 문제로 나누어지는
이렇게 총 3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또 다시 또 이렇게 그죠?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지금 또 바뀐 대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정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요. 오늘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1번, 2번에 해당되는 이런 문제들은요. 몬다이 상처럼요. 일단 내용이 깁니다. 내용이 좀 길고 그 다음에 먼저 이렇게 뭡니까? 질문을 던져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맨 마지막에 다 듣고 나서 문제, 그 다음에 1, 2, 3, 4 다 뭡니까? 선택지도 전부 다 오로지 다 듣고서 풀어야 되는 형태. 그래서 몬다이 상하고 좀 비슷하네요라고 할 수 있는데 몬다이 상이 주로 어떤 한 사람이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여기는 반드시 이제 두 사람 이상이 등장을 해서 서로 막 대화를 나누면서 그죠? 이야기하는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번에는요. 두 문제가 들어있다 보니까 자, 3번에는 두 문제가 들어있다 보니까 시즈몬 1, 시즈몬 2에 1, 2, 3, 4는요.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죠? 1번, 2번 아무것도 없고요. 그다음 여기는 1, 2, 3, 4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問題5。問題5では長めの話を聞きます。この問題には練習はありません。問題用紙にメモを取っても構いません。3番。まず話を聞いてください。それから2つの質問を聞いて、それぞれ問題用紙の1から4の中から最も良いものを1つ選んでください。3番。お父さんが子供に夏休みの計画について話しています。今年の夏休みだけど、プランを考えたから君たちの意見を聞きたいな。まずプラン A は去年と同じように3泊4日で山に行ってキャンプをするんだけど、おじいちゃんの家の近くのキャンプ場にすればいとこのあきらくんやあいこちゃんも参加できるよ。プラン B は海だ。車で行くよ。2泊3日でビュッフェスタイルのホテルが予約できる。そこは目の前が海なので部屋から水着で行けるから長時間泳いでいられるし、とても便利だよ。プラン C は2泊3日で飛行機で九州まで行ってロボットホテルに泊まって食事は食べ放題。昼間はアミューズメントパークで遊ぶ。夜には花火も楽しめるよ。プラン D は2泊3日でまず山登りしてキャンプ場に泊まる。翌日はボートでドキドキする川下り。湖まで着いたらそこのホテルに泊まる。ホテルにはテニスコートもあるよ。どれも楽しそうだろう。話し合って一つに決めて。今年はめったにできないことをしたいな。ねえ、キャンプがいいよ。あきらくんやあいちゃんと一緒だと楽しいよ。お正月に会えばいいじゃん。そうだね。ねえ、川下りしようよ。でも怖いよ。大丈夫。お兄ちゃんが守ってあげるから。でもそれより海がいいな。食べ放題だし。ユミは食べることばっかりだな。じゃあ九州はどう？飛行機は嫌だよ。本当に怖がりなんだから。僕はスリルがあるのがいいんだ。私はやっぱり泳ぎたい。これじゃあ決められないね。質問1。男の子はどこに行きたいですか？質問2。女の子はどこに行きたいですか？ 자, 내용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お父さんが子供に夏休みの計画について話しています. 자, 아버지가 아이에게 뭡니까? 여름 방학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먼저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今年の夏休みだけど, 자, 원래 여름 방학 말인데, 불황을 考えたから 어떤 계획을 내가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키미타치노 이게 너희들의 의견을 좀聞きたいな, 듣고 싶네라고 했죠. 마즈 우선 이 플랜 A라고 합니다. 이 플랜 A죠, 그죠? 플랜 A는 去年と同じように 작년과 똑같이 3박 4일, 3박 4일로 야만이 때 산에 가서 캠프를 쓰는다기도 캠핑을 할 건데 오지짱 이 할아버지 이에노 치카쿠 집 근처 캠핑장으로 쓰레바 하면은 이토코노 너희들 사촌인 그 아키라 군하고 이 아이코도 상가되기로 참가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반드시 메모가 돼야 됩니다. 지금 플랜 A, 지금 선택지에도 보셨지만 플랜 A, B, C, D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시즈몬 1, 시즈몬 2 다 잠깐 보시면 시즈몬 1, 시즈몬 2가 다 플랜 A, B, C, 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아, 남자는 뭡니까? 어떻게 할 건지, 여자는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묻겠죠.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요, 시즈몬 1에는 또 선택지가 다르고 또 뭐 시즈몬 2는 선택지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뭐 남자는 어떠냐, 여자는 어떠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요, 어떤 하나의 내용에 대해서죠, 다른 질문을 던지는 그런 형태는 선택지가 또 다르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1, 2, 3, 4가 다 A, B, C, D라고 되어 있는 걸 봐서 플랜 A, B, C, D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랜 A가 뭐였습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지금 캠핑하는 거죠, 그죠? 캠핑하는 건데 할아버지 집 근처라면 누구? 사촌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크게 보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플랜 B, 플랜 B죠. 우미, 바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르마에 있고요. 차로 간다. 자, 니아크 미카 2박 3일로 그 다음에 뷔페 스타일의 호텔을 예약할 수 있다. 거기는 메노마에 바로 눈앞이 음이 나오는데 바다이기 때문에 방에서 미즈기 그냥 수영복으로 바로 갈 수 있으니까長時間 泳いで 일하레르 시, 그죠? 장시간, 아주 긴 시간 수영하고 있을 수 있고 도테모 벤니, 엄청 편리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B는 뭐 크게 대단한 거 뭐 하지 않더라도 뭔가 바다다, 그죠? 그래서 뭐 수영 뭐 많이 할 수 있다, 그죠? 이것이 핵심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랜 C가 나오죠. 플랜 C를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박 3일로 자, 히코기대 규슈마데 이때 비행기 타고 일단 규슈까지 갑니다. 하고 그 다음에 로봇 호텔에 토마르 하면 묵다 숙박하다, 숙박을 하고 쇼쿠지와 다베 호다이 식사는 뭡니까? 무제한이죠, 그죠? 다베 호다이 무한리필 계속. 그 다음에 히루마와 낮에는요, 이 뭡니까? 아뮤즈멘토 파크, 즉 놀이공원에서 노는 겁니다, 그죠? 어뮤즈먼트 파크 놀이공원에서 노는 거고요. 밤에는 하나비 불꽃도 다노시메로 즐길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플랜 C는 뭡니까? 비행기 타고 어디? 규슈로 간다. 그 다음 뭐 놀고 뭔가 불꽃놀이도 즐길 수 있다. 이 정도겠네요. 그러면 비행기 타고, 그죠? 비행기 타고 어디로 간다? 규슈로 간다. 그죠? 비행기 타고 규슈로 간다. 뭐 또 불꽃놀이도 즐길 수 있다더라 정도, 그죠? 일단 메모가 돼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랜 D가 되겠죠. 2박 3일로 우선 야마노보리 등산 먼저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캠핑장에 숙박을 하죠. 다음 날은요, 보트로 도끼도끼수로 막 두근두근대는 가와 그다리 강을 따라 내려오는 그 뱃놀이입니다. 그죠? 강 따라 내려오는 그 뱃놀이를 한답니다. 그 다음에 호수까지 따라 도착을 하면 거기 호텔에 숙박을 하는 거고요. 호텔에는 이 테니스 코트도 있더라. 자, 도레 뭐 다노시 소다로 어느 것이나 전부 다 즐거울 것 같지, 재밌을 것 같지, 하나시아테 히토스니 김에테 자,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하나로 좀 결정을 해달라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플랜 D는 뭐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뱃놀이, 뭔가 스릴이 있는 거죠. 뱃놀이다, 그죠? 그래서 도끼도끼 이런 말이죠. 두근두근. 야, 이게 뭐 그냥 핵심이 두근두근 뭐 하자? 뱃놀이 하자, 그죠? 배를 탄다. 요 느낌 정도 일단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들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코토시와 맷단이 원래는 정말 좀처럼 되기나 못하는 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니까 딸이 뭐라 그럽니까? 네, 캠프가 이 여자
캠핑이 좋다. 사촌들 이름 이야기하네요. 아키라 군하고 아이짱, 그다음에 이시조다 또 함께라면 정말 즐거워 이렇게 얘기하니까 설날에 아이바 이이장 만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 플랜 A인데 그죠? 그러니까 바로 딸도 쏘다네 그렇네라고 인정을 하고 있죠. 그러면 뭐 A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가와크다리 시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아까 메모했던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보시면서 그죠? 이런 내용 보시면서 그죠? 이렇게 온지 X인지 확인해 나가시면 됩니다. 가와쿠다리에서죠. 두근두근 뱃놀이 그거지 않습니까? D였죠. 그래서 이 뱃놀이 하자. 그러니까 데모 코와요. 하지만 무섭다라고 하니까 다이조부 괜찮아. 오니짱 오빠가 마모떼아게를 거라 지켜줄 테니까 고민합니다. 데모 소레요리 우미가 이나 바다가 좋다. 타베 호다이시 그죠? 마음껏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딸은 지금요 뭡니까? 마음껏 먹을 수도 있고 바다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미는 타베를 것도 막가리다 나 정말 먹는 것뿐이야. 늘 먹는 것만 이야기해. 자, 큐슈와도 그럼 비행기 큐슈 이런 거 있었죠. 큐슈는 어때? 이렇게 C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는 이해하다. 비행기는 또 싫대요. 자, 그러면 A 아까 안 하기로 했고요. 지금 비행기도 싫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 지금 우미를 지금 고집하는 것 같아요. 딸은. 혼돈이 코와가리 난다카라 정말 겁쟁이라니까 복구와 스리류가 아르노가 이인다. 나는 역시 스릴이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들은 뭡니까? 스릴 그러면 두근두근 뱃놀이 기억나시죠? 그래서 나는 야빨이 오역이다. 난 역시 수영하고 싶어. 그럼 역시 바다야 나는 이 말을 하는 거죠. 고래자 키메라레나이네. 이래서는 정말 결정을 못 하겠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남자는 뭐 있습니까? 두근두근 그죠? 뱃놀이. 그래서 플랜 D. 여자는 뭡니까? 나는 바다에서 뭐 수영하고 싶다. 그래서 정답 뭐 B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언어 지식부터 그리고 독해, 청해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JLPT N2 시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설명을 전체적으로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 강좌를 여러분 이제 시험이 임박해서 들으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또 이미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들으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어떠한 시험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본인이 가장 취약한 파트를요 중심으로 왜냐하면 올려야 할 점수가 많으니까 올릴 점수가 많으니까 내가 청해가 제일 취약하면 청해를 제일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본인이 취약하고 싫어하면요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극복하셔야지 여러분들 실력이 올라가실 거고 그러한 실력을 여러분 스스로 끌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 그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다라는 접근 방식을 잘 접목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점수 이제 평소에 넣었던 점수보다 플러스 20점 이상 업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본인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츠카레사마でした.